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며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규모 역시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스맨으로 분류되던 국방장관이 공개 항명 행보를 보이며 백악관은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 편의점 ATM기를 통해 달러 환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언택트 경제 일환으로 서비스 규제 혁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를 배제키로 한 영국이 대안으로 한국 삼성전자와 일본의 NEC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EC는 이미 지난달 영국 정부와 관계자 만남을 가졌고 삼성전자는 곧 초청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180선, 2200선 단숨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강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끌고 가줬습니다. 지금 뒷심이 조금 부족한 모습은 보여져요. 지금 약보합권까지 내려왔던 시장이 약세전환을 했던 시장이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강세장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0.44%, 코스피는 0.15% 정도의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지표 미국 쪽에서 잘 나왔죠. 지표 개선이 나왔고요. 일단 실업률 감소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힘은 오늘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가 0.26%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2187입니다. 2200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갔던 시장이 조금 조정을, 장중 조정이라고 할게요. 장중 조정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한번 2140선까지 밀었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다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요란하게 오늘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줍니다. 어제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했던 기관이 오늘도 큰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다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는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카카오도 올라가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현대차만 살짝 빠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 급등으로 출발을 했다가 뭐 장중에 변동성이 7, 8% 됩니다. 위아래 합치면 지금 낙폭 좀 줄여가는 모습들을 오후장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LG생건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일단 운송장비가 최근에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 15%, 20%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요.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철강 쪽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많이 안 밀리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740입니다. 코스닥은 740선 회복을 하는데 자,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744부터 34까지 밀어버리고 다시 올립니다. V자 모양 살짝 보이죠? 장중에 코스닥도 오늘 변동성이 조금 요란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가치 사고의 기관파입니다. 지금 수급이 코스닥과 코스피는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정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헬스케어가 지금 상승,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고요. 알테오젠, 어제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은 또 급등을 가져가네요. 알테오젠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올라가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뒤에 저희 특징주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오늘도 조정받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 하루 올라가고 또 빠집니다. 펄어비스 내려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살짝 밀려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조정 좀 받았었죠. 이번 주까지. 오늘 상승폭이 꽤 좋고요. 5G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올라오긴 합니다. 뭐 KMW, 오이솔루션, 다산 네트워크스, 서진 시스템 모두 다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펠릭스 스미스 빠지고요. 메지온, 제넥신 올라가는 가운데 SK모티리얼도 휴재 빠지는데 메지온의 주가 상승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217원 70전입니다. 큰 변동 없이 12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218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줄이면서 전강 후약의 장세로 흘러가는 목요일장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알테오젠, 드림텍, 네온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1%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8,0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저가 6,650원부터 최고가 8,25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드림텍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나노센트와 30초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자코 솔루션 기반 진단기기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나노센트가 진단 센서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드림텍은 이를 모듈화해서 분석 장치를 설계하고 전용 호흡백을 개발 공급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오는 7월 유럽 CE 승인을 목표로 기기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네온테크입니다. 정부의 드론 산업 활성화 계획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온테크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가격은 2,50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온테크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 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드론 택시 상용화 계획에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산업용 드론 개발 사업을 하는 네온테크를 비롯해서 드론 판매를 하는 JC현 시스템, 드론 유통을 하는 PC 디렉트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알테오젠입니다. 분식 회계서를 해명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9%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1만 2,9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한 주가가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앞서 시장에 알테오젠의 분식 회계설이 돌면서 전날 알테오젠은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24% 넘게 급락한 19만 원대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알테오젠 측이 당사 사업은 분식 회계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에 떠도는 분식 회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어제 폭락을 뒤로하고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1% 조금 넘게 오르면서 가격은 1,170만 원대 형성돼 있고요. 이더리움이 2.19% 오르면서 29만 8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살펴보면요. 3% 넘게 오르면서 가격은 31만 3천 원대, 에어드란이 4% 넘게 오르면서 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1.79% 오르면서 58,160원, 이오스는 1.99% 오르면서 3,3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예, 시장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외됐던 업종들의 주가가 지금 크게 올라갑니다. 경기 민감주들 요즘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자동차 업종 반등세 강합니다. 흐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어제도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상승 그리고 이 카타르 계약에 의한 이 조선과 그 철강 업종 상승세가 이슈가 됐는데 좀 보면은 이제 자동차 업종 상승도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IT와 이 조선 쪽에서 이슈 때문에 약간 가려져 있지만 최근에 어떤 자동차 업종 상승세를 본다면 눈에 띄게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이제 판매 실적이나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해서는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발표됐죠.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미국 판매 그리고 5월달에 전체 판매를 본다면 현대차 5월 판매는 22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39% 줄었고 현대차의 5월 글로벌 22만 대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지속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해외 도매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9%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 4월 달에도 감소했지만 이 글로벌 판매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다. 다만 이 분기별로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 5월 판매가 조금 늘어났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하지만은 내수 쪽 판매는 생각보다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반떼나 이 그랜저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 증가가 이 내수 쪽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나 판단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5월 판매는 16만 대로 역시 작년 대비해서 33% 줄었지만은 4월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셀토스와 그리고 K5, 소렌토의 이런 판매가 있었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거는 내수 판매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증가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내수 쪽이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이 전체적인 이제 자동차는 말씀드렸던 내수 판매 강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수요 쪽은 나아진다라고 좀 보기에는 눈에 띄는 숫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수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각국의 이 자동차 공장의 가동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선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지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관련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방차,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이때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 이 현대차, 기아차 대비해서는 주가가 뒤따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대장주죠.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모비스도 고객사인 북미와 유럽 내 자동차 기업들의 이제 공장 가동률이 4월에 바닥을 좀 찍었는데 유럽은 4월, 또 미국은 5월을 전후로 가동이 재개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코로나 때문에 수요는 전방 차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현대모비스도 주가 많이 빠진 상태고 본다고 한다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전기차 여기서의 모멘텀은 계속 현대모비스의 주가에 키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년 이 전기차 생산은 3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도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플랫폼을 모듈화하는 이 현대모비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PER 수준으로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 7.4배 그리고 PBR 기준은 0.5배이기 때문에 한번 현대모비스를 좀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현대모비스 얘기까지 해봤고요. 국제유가 감산 연장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게 한 달 더 연장한다 이런 소식들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원유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쪽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주요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5월과 6월에 이행하기로 한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을 최소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적어도 한 달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연장도 지금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원유 수요는 급감하고 또 유가가 폭락하면서 지난 4월 12일에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서 5월과 6월 달에 2달간 산유량을 하루 970만 배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당초 합의 되도록하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를 770만 배럴, 내년 1월부터는 2022년 4월까지는 하루 580만 배럴 감산 규모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4일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원유 시장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봤을 때도 이 국제유가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런 영향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런 영향으로 역시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 증권가에서는 주요 정유기의 올해 실적이 영업 적자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선 정유주에 대한 관심은 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목재유가 다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오펙 플러스의 지난해도 감산을 시작한 것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정유주한테는 주가는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과 미국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도 이 석유 수요가 회복하는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치솟았던 석유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웨스트오일, SK이노베이션, GS 같은 대부분의 정유 기업은 지난 4월에 주가가 저점을 찍은 후 한 차례 반등했는데, 지난달 주가 하락하다가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이 유가의 상승과 함께 정유주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유가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국 지금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희가 많이 듣는데 5,600명이 지금 체포됐다라는 얘기 있고요. 약탈, 방화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악화되고 있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위조 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백인 경찰이 사망케 한 사건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관과 관련해서 4명을 전원 기소했고요. 또 주범에 대해서는 2급 살인죄를 적용을 시켰지만 항의 시위는 50개 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갑작스럽게 커진 것은 인종차별 사건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여기에 대량 실업이라는 삼중고가 누적됐던 불만을 폭발시켰는데요. 미국에서는 연봉 4만 달러 이하 가구의 40%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음식점,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소수 인종들이 되는데요. 인종별 미국의 그 평균 연봉을 보면요, 백인은 6만 달러를 넘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4만 달러 정도로 격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또 아프리카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비율이 백인보다 2배 이상 높고요. 또 실업률도 1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이런 세 가지 모순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런 트리거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일으켰던 이런 발생이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거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약탈 방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점들이 문을 닫던 상황에서 문을 열어서 기대가 나오는 건데 또 닫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악영향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범죄로 인해서 경찰관에게 살해되는 미국인들은 평균 1,000명에서 한 1,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4%로 전체 인구로 따져서 보면 2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인종차별 문제, 경제적 격차가 불러온 사회적 양극화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2년도였죠. LA 폭동과 무척 닮아 있는데요. 당시 미국 경제를 보면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또 실업률도 7%까지 치솟는 경제 불황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은 배경하에서 일어났는데요. 현재 뉴욕이라든지 워싱턴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외출 금지령이 좀 내려진 상태입니다. 5월 말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한 미국 경제가 이제 경기 후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2분기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할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번 혼란이 미국 경제에는 상당한 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12대 구호를 좀 보면은 뭐 임대료 깎아달라, 감면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은 뭐 렌탈비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간혹 듣긴 해왔는데 어느 정도의 임대료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를 보니까요, 뉴욕에 침실 한 개만 있는 아파트 임대료, 우리 식으로 해서 원룸 정도가 되는데요, 35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임대료가 소득의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트 거주자의 3분의 1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 거주자 같은 경우는 보통 월말이나 다음 달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재촉, 우편, 독촉장을 받게 되는데요. 대개 협상을 통해서 보증금을 까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90일 넘게 지불하지 못하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퇴거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신용 등급도 같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럼 신용카드도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또 구직 시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장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직하면 즉각 실업보험을 주 노동국 웹사이트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직장을 찾지 못한다면 일주일 뒤에 실업보험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업보험과 관련된 인구들이 계속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미국 안에 이런 경제적 격차 확대가 사회적 불안 문제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미국 뭐 방화, 약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기 안 좋잖아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뭐 아시아 각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시장만큼은 뭐 선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는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도가 너무 큰 것은 아니냐는 논쟁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요.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큰 폭의 주가 하락, 그러니까 이중 바닥 시나리오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고요. 또 낙관파들 같은 경우에는 V자형 그 회복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주가 반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월가에서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가 넘게 적격, 부적격 회사채를 대거 매입함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채 리스크 프리미엄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던 것이 이번에 주가의 그 V자형 회복을 가져왔다고 최근 모든 그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장기 국채라든지 회사채 투자로 수익을 못 올린 그 투자 자금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넘치는 유동성이 언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느냐, 특히 신흥국 증시로 들어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대형주의 주가 것은 아닌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만한 지표들, 한마디로 이제 뭐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가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S&P 500의 주가 옵션 거래에서 산출되는 그 변동성을 기초한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입니다. 주가가 급락한다면은 투자가들은 당연히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강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 옵션 시장에서 옵션 매수는 증가하게 되고요. 옵션 매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결과 빅스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지난 3월 16일 날 이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82까지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오늘 현재는 25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가의 리스크 허용도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인 그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트리플 B 등급의 회사채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괴리폭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채권 리스크 프리미엄이 1%포인트 하락을 한다면 주가 지수는 7.29%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한 1월 말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무려 25% 가까이 하락했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한 3월 말부터 어제까지 주가는 미국에서는 20% 가까이 상승한 것도 이런 그 채권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투자하실 때 꼭 그 빅스 지수를 염두에 두시고 꼭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쪽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0.662% 나오고 있고요. 지금 채권 리스크 스프레드가 2.46입니다. 지금을 딱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기업 실적이 얼마나 빨리 증가할까 이 부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리니티브에 따르면은 미국의 S&P 500 기업의 1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한 12%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2분기에는 마이너스 42%까지 감소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내년 그 1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11개 업종 중에 6개 업종은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일반 소비재는 무려 51%나 감소했고요. 금융, 자본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미국의 내수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격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보기술은 1분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6.7% 증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로 경기가 회복이 되는 시점, 그리고 또 주가도 좀 더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본다면 정보기술 업종이 앞으로 기업의 주력 엔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글자를 딴 그 가팜 지수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계속 창출시켜주고 있고요.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고객 서비스 확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스마트 생산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신제품 판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그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 생활을 보면 생활 양식이 변화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가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게임, 택배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온라인 수업, 원격 진료 수요 속에서 계속 성장을 해간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해는 계속 실적 호전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회복세 엄청나잖아요. 우리 증시도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고 더 큰 지금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도 간간히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시점이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MSCI 전 세계 지수를 보면요. 예. 5월 달은 전월 대비 플러스 4.2%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에 선진국이 4.6%로 전 세계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만 신흥국은 0.6%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국가별로 보면은 지난달에 34개국이 상승했고 그중에 19개국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대부분 근처까지 상승했고요. 특히 덴마크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작년 말 수준을 웃도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에서는 신흥국 통화와 관련된 약세가 벗어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 또 선진국 투자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G20개국 중에서 신흥국은 6개국입니다. 모두 금리를 낮추면서 남아공의 랜드와 멕시코의 페소와 브라질의 레아라 같은 경우는 미달러 대비 약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됐는데요. 원화 환율을 보면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위엔화가 좀 절하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위엔화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민감한 그 환율에 영향을 받는 증시가 우리나라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1217원인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00원대 정도 진입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이상의 자금들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환율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 실적이 2분기 바닥 찍고 이제 회복세를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또 그에 맞춰서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넘치는 유동성이 글로벌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이제 바닥을 찍고 절상 추세로 돌아선다면은 외국인들은 당연히 대형주라든지 가판과 같은 이런 IT 대기업들을 매수를 해줄 것입니다. 보통 지난 40년간 미국 증시를 보면은 대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에 큰 수익률 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제 환경이 어려울 때는 소형주가 뛰어났고요. 경제 환경이 좋았을 때는 대형주의 성과가 높았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지만 연초부터 5월까지 보면은 소형주보다는 더 대형주가 더 선방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보다 기업 수익이 좋았다는 점, 그리고 자금 조달에서 유리했다는 점,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높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시에서 부족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대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빠른 순환매를 타겠지만 이제 길게 보고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GDP 성장을 이끄는 대형주들이죠. 반도체라든지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대형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과 관련된 관심들을 계속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죽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세 종목 가져왔는데요. 네. 종목 소개해서 잠깐 시장 상황 말씀드리면 제가 2개월 넘게 계속해서 현금화 관망 이렇게 언급을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종목 위주의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120주선을 넘어섰고 또 월봉상에서는 65일선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 주봉에서의 120주선을 위에서 올려놓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에 초점을 두시고 가급적이면 못 오르는 종목에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제윅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위제윅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또 비주얼 이펙트, VFX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5G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VR, A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곧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XR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 CG,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제휴 및 이에 따른 매출 기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VFX 전체 공정 오디트를 통과를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글로벌 OTT, 이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인터넷 TV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이 비주얼 에펙트, 이 VFX 제작의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사는 주로 특수 효과를 담당해 왔는데요.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2라든지 앤트맨과 와스프 등이 참여를 했었고요. OTT 이제 서비스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하는 이 OTT 플랫폼으로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드라마 편성이 늘면서 SF와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을 통해서 동사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이 영상 구현을 위한 이 CG와 VFX 이런 작업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뮤직 스튜디오 상대적으로 다른 콘텐츠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현재는 어제와 오늘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지만 또 단기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목표가는 5,700원을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4,700원 제안을 드리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램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 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공사는 OLED 마스크 세정기 및 식가격 방미액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공사가 생산하는 화학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산화 기술을 도입해서 성공했습니다. 공사의 매출액의 80% 이상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대형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바이스 미세화라든지 고집적화의 필수적인 소재인 저렴막 식가격 부문에서의 매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국내 시장이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세가 높게 점쳐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입장벽도 있고요. 다만 중국 공장 신설 등 설비 투자로 인해서 동종업종에 비해서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부분도 인식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위지스트, 에칭가스 등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이 3종의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로 할 수 있죠. 고선도 플러스석 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쓰이는데요. 공사가 국산화에 성공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장중에 6.8%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특히나 애국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의 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도 국산화에 성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국 테마에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짧게 설정하겠습니다. 7,600원입니다. 목표가 7,600원. 지금 장은 너무나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목표가도 작은 수준에서 보면서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면서 7,600원으로 목표가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6,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디스트리비엔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스트리비엔트는 3개의 자회사를 통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안구고전증 치료제라고 하시는 RGN259는 위젠트리를 통해서 신약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회사인 네누스 테라피틱스는 포손 표피박리증 치료제, 그 세 번째 자회사는 오블라토라는 회사는 교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회사인 위젠트리라는 회사는 안구고전증 치료제 RGN259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임상은 미국의 15곳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여 명의 안구고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구고전증 치료제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개발 중인 이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경쟁사 자이드라는
84일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은데다가 대부분의 안구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로 오리지널 품목으로서는 2개 제품만 존재하는 독과점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투약 2주차에 확인되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해외 분석기관인 글로벌 데이터는 신약 출시가 이루어지면 시장 점유율 1위를 넘볼 수 있다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 이 RBN 259에 미국 임상 3상 진행에 있어서 시험자를 대부분 모집해서 수상 중에 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상 3상의 3차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3분기 중 임상 결과 탐나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꼭 3분기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4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자회사 오블라토를 통해서 개발 중인 OKN007은 교모세포종 치료제 후보 물질로 이 교모세포종은 뇌신경에 붙은 암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이 약성 뇌종양의 일종으로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환자 재발률이 높아서 난치성 뇌종양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동사의 경우 이 자회사 오블라토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OKN007을 이용한 임상 1비상의 경우에 피험자 15명 중에서 최고 용량을 투여받은 9명의 생존 기간 중간값이 21개월에 집계가 됐습니다. 기존의 생존 기간이 14개월에서 7개월이 더 늘어난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해서도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2년 후가 되면 탐나의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과 더불어서 이 교모세포종 치료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2개월 동안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면 조정을 보고 또 하단에 오게 되면 다시 매수로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러한 형태에서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29,500원까지의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는 3분기, 4분기로 가게 되면 이미 이 가격보다는 더 위에 있겠지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목표가는 29,5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G3비엔트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한솔 테크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한솔 테크닉스는 지난주 목요일 날 밀봉의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1선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1선에 터치를 하면서 거기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21선 기준으로 해서 12%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8,000원 이상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더 치고 갈 수 있는 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단기 또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8,000원 넘어설 때는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한 가격이 완벽하게 도달은 안 했더라도 8,000원 이상에서는 적절하게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7,500원입니다. 이 종목을 완전히 버릴 것이 아니라 또 7,500원대가 되면 또 재매수를 해서 8,000원대 이상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램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장중에 6% 이상 상승을 해서 좀 부담스럽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7,600원 다음 주까지 7,600원 도달할 수 있는지 보겠고요. 지금 애국 테마에 속해 있고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서 지금 애국 쪽으로 우리가 애국 테마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국산화에 성공한 공사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중기적으로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7,600원에서는 단계 끊어가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램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마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